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독서, 생각의 깊이, 사고는 생각이죠.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늘리는 책 읽는 방법. 그런데 독서 말고 시험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시험지를 읽을 때 그 구절 문맥을 깊이 있게 넓게 생각하는 방법. 시험지를 구절을 읽는 방법. 또 독서를 했는데 그 독서를 하고 이해는 잘 했는데 이걸 기억하고 싶을 때 기억력을 늘리는 방법. 기억력도 늘어나고 분석력도 늘어나고 생각의 가지수나 창의력도 늘어납니다. 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자, 사고의 지피. 원래는 생각하는 힘이 좋은 사람은 한 개의 상황을 읽으면 여러 생각이 쭈루룩 나죠?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막 나는데, 여러 생각들이 나. 그래서 경우의 사례를 대비를 하고, 또 타고난 능력이겠죠? 아닙니다. 이게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하면 좋으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자,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 가운데 왜 누가 왜 언제 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육하원칙이. 이렇게 기본적인 가장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논술의 제왕은 육하원칙이에요. 육하원칙. 자, 그럼 이 육하원칙을 생각하면 상황 파악 능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으로 어떻게 그죠? 무엇으로 해서 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손바닥에 쫙 마주치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언제 누가보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처럼 읽는데, 그런 육하원칙이 글 읽을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자,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펼쳐지겠죠? 무엇이 펼쳐져요? 경우의 수가 펼쳐져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세요? 여러 가지래요. 어떤 때요? 벌어지면요. 뭐가요? 벌어져요? 갈등이 벌어져요. 사건이나 갈등이 벌어져요. 언제요?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거꾸로 읽었습니다. 육하원칙을 골라요. 펼쳐지겠죠? 그러면 뭐가 펼쳐져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서 여러 개. 벌어져요? 뭐가요? 사건이나 갈등이요. 언제요? 글을 읽으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글을 읽으면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 펼쳐지면서, 그죠?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펼쳐지겠죠? 이렇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나오면 펼쳐진다가 시험 문제 나오든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든지, 벌어지는 게 나오든지,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 나오든지, 글을 읽을 때라는 게 나오든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하나하나 끊어서 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 읽기를 할 때 하고서 글에 나오는 것들, 이거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요? 사고의 깊이가. 어떤 사고의 깊이요? 생각하는,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는. 누가? 저가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 낯설게 느껴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잘 기억이 나요. 암기가 돼요. 6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분석이 돼요. 분석이 되면 이 분석된 게 뭐로 나와요? 시험지로 나와요.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런 6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상황이 구체적으로 되죠? 조금 지나가 다른 문장을 또 6개로 읽죠? 또 6개로 읽죠? 그러면 흐름의 이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물을 보던, 아니면 기억을 하던, 아니면 글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던, 다 골고루 도움되는 게 때때로 거꾸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여기부터 어려우면
여기가 어려우면 여기를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주고 다시 반드시 읽어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음 줄을 또 이렇게 읽었죠? 이렇게 읽어나가다가 여기가 어려우면 거꾸로 읽고 반드시 읽고 또 읽어보다 보면 여기 또 어렵죠? 그럼 거꾸로 읽고 이렇게 읽고 여기는 뭐라고요? 반드시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읽고 다시 반드시 읽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읽어요? 3번 겹쳐 읽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단한. 그러면 여기가 단단해서 이해가 잘 돼요. 이게 뭐라고요? 시험을 할 때 너무 혼란스러워.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거. 이렇게. 직업훈련이요. 어떤 신고하는, 뭐라고요? 알바 소득세, 네일베어 카드.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일베어 카드, 알바 소득세, 신고 직업훈련. 이해됐나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보실까요? 답변에서 답변도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 사람 이분 자 읽어보세요. 뭐를요? 많이 읽어보세요. 뭐를요? 추리소설을 누가? 당신이 있죠? 이렇게 가능해졌죠. 능해질 거예요. 뭐가요? 추리에 누가요? 님도 당신도 뭐 하면 연습을 해본다. 뭐를? 연습을 어떤 연습? 추론 연습 어떤 거? 그런 책을 통해서 자, 그런 책을 통해 추론 연습을 해보면 님의 추리도 가능해질 거예요. 능해질 거예요. 뭐에? 추리에. 누구도? 너도. 뭐라고? 해보면. 뭐를? 연습을. 어떤? 추론 연습?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추론 연습을 해보면 님도 추리에 가능해질 거예요. 능해질 거예요. 뭐를? 추리를. 누구도? 너도. 뭐 해보면? 연습을, 추론 연습을 해보면.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읽겠어요? 자, 보시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 작가까지. 뭐부터 뭐 같은. 뭐라고요? 뭐부터 뭐 같은 최근 작가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난다고. 이해됐어요? 자, 이게 언제 좋다고요? 기억에 좋고, 육하원칙으로 분석에 좋고, 시험에 좋고, 뭐도 좋아요? 흐름에 좋고. 그럼 이게 뭐라고요? 거꾸로 읽기. 거꾸로 읽고, 반드시 가다가 요 부분 요만큼을 모르겠으면 요렇게 거꾸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읽고 이렇게요. 네. 겹쳐서 읽고 거꾸로 읽고 겹쳐 읽기.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싶은 건 어떻게 반드시 외우기도 하고 거꾸로 실제로 시켜봤어요. 30줄짜리 동화를 주고 외워봐. 그랬더니 40분 동안 못 외워. 근데 애들이 반드시 읽었다 거꾸로 읽었다. 반드시 읽었다 거꾸로 읽었더니 15분 만에 다 외웠어요. 10명이. 이해됐나요? 네. 암기하는 거를 뭐를 이용해서? 육하원칙을 이용해서 거꾸로 읽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 선날 선물은 뭐? 좋아하는 내가 가장 뭐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날 선물은 뭐라고? 설날 선물은 뭐? 좋아하는 언제? 누가 좋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날 선물은 이렇게 자꾸 연습해봐야 돼요. 거꾸로 읽는 거 이해됐어요? 이거 봐. 방법이 있었대요. 어떤 방법? 5가지 방법. 뭐 사람에게는 어떤? 독서하는 사람. 옛날 독서하는 사람. 다시 옛날 독서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독서 방법이 있었다. 5가지 방법이 있었다. 뭐라고요? 방법이 있었다. 몇 가지? 5가지. 뭐 사람에게는 옛날 독서하는. 자 외워보세요. 옛날 독서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외워지죠? 알겠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